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이제 그거였죠. 참 장가가 잘 갔다고. 와이프 덕분에 그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주목을 했죠. 쟤네들 언제 이혼하나? 파피년들 언제 사고 치나? 근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마누라 잘 만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진짜 1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박예리 씨가 뭔가 참고 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가끔은 혹시 이 사람 속상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 이거 잘 숨기고 있는데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런 집도 있어요. 안 싸우고 사는 집도 있어요. 심히 공감. 아니 뭐 부부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부부만 아는 건데 그죠? 장가를 잘 갔나 시집을 잘 갔나 뭐 이거에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희 사실 결혼한 지 13년이거든요. 횟수로 이제 하면 이제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네, 지금도 무례한 언사를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뵀어요.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하죠. 네. 뭐 뭐라 되지? 저는 이제 결혼은 안 했지만 저도 뭐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저도 뭐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은 제 주변에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꼭 그걸 물어보는 거야. 왜 만나? 그 얘기가 처음에는 그냥 연애하니까 좋아서 만나는 것인데 나래가 어디가 좋아? 나래를 왜 만나냐? 왜 만나는 거냐서 어머. 그 얘기를 진짜 단 한 번도 안 듣는 남자친구들이 없어요. 다 들었어, 다. 대박이다. 나래가 한 달에 얼마 줘? 막 이런. 그 농담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예 대놓고 어머. 야 나래 생각보다 돈 별로 없어. 너한테 해줄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한 농담한 사람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웃으면서 그래 나 돈 별로 없어. 그런데 뭐 그런데 자꾸 들으니까 이게 뭐지? 맞아요. 네, 네. 아니 뭐 그런 경험들은 없으세요? 우리 형돈 씨는 네, 뭐 비슷한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세요? 무슨 얘기? 장가 잘 갔다고. 와이프가 아깝다고. 아직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결혼 잘했다 이거는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네. 좋은 말인데 일단 네. 잘한 결혼 네.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결혼은 잘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래 씨 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다 나래 씨 네. 빼고 다 결혼했대. 네. 어떻게 뭐 다 결혼 잘한 네.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냥 두 분이서 그냥 둘이 잘 맞춰서 잘 그냥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 잘했다라는 기준이 뭔지 네. 궁금하긴 물론 합니다. 매우 주관적이죠. 그래서 뭐 어떠한 기준이 꼭 정답이라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같이 있을 때 좀 편안하고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가장 힘들 때 가장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배우자다. 그럼 잘한 결혼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세속적으로 보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 세상에서 인정하는 좀 직업들 이제 이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면 결혼 잘했어 내지는 예물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막 친구들이 와서 어머 야 너 결혼 잘했다. 네. 그러기도 하죠. 하네. 단지 내막 다이아몬드 있고. 아주 어떻게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저희는 정말 잘한 결혼.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면. 네네. 근데 진짜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년 차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나 봐요. 네, 파피녀주 씨랑 같이 결혼하고 나서 어떤 방송을 나갔었는데 결혼
표현하는 대상의 깊이 직업군의 1위로 댄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핀연주 씨를 모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었어요. 어머나. 오. 그걸 몰랐었어요. 어머나. 오. 저희는 그냥 이제 부부로 나와달라 그래서 나간 스티커 제거하는 거 거였었는데 있잖아요. 어머, 어머. 근데 봤더니 그 기피하는 직업으로 이제 댄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너무 행복하겠다. 야, 저 둘의 만남 때문에 앞으로 컨텐츠가 어떤 게 나올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혼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송 끝나고 나서 나왔더니 이제 그 프로듀서가 야, 이 둘은 진짜 희한한 만남인데 야, 현준아, 얼마나 갈 것 같냐 이거? 얼마나 갈 것 같냐 이거? 어머. 1년 안에 이혼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와, 씨. 소름. 그래서 내가 근데 저한테 그 농담을 할 수 있을 만한 PD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처음 만났거든요. 아니, 친한 PD여도 그런 농담은 안 하죠. 그건, 네. 그건 선을 넘는 거죠. 네. 무례한 겁니다. 아니 듣는 저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아니 근데 그 들었던 얘기 중에 또 가장 상처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이제 마음적인 상처를 당해서 운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다니는데 권위자분이 계셨어요. 박예리 씨를 엄청 아끼시는. 진짜 그런 분들도 박예리 씨 덕분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영광적인 자리였죠.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그 뷔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박예리 씨가 음식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저랑 그 선생님이 딱 둘만 있는 거예요, 방 안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옆에서 야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웨이터분 부르시는 줄 알고 대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너 말이야 야 이러는 거예요. 주고 딱 보니까 저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내 말한 거 내가 지금 말한 거 잘 들어. 너 결혼하고 나서 박예리랑 네 돈이랑 섞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너 네 돈이랑 박예리 돈이랑 같이 쓰지 말라고 넌 네 거 쓰고 박예리는 박예리가 하게끔 냅두라고 섞지 마 이러는데 문을 열고 박예리 씨가 딱 들어오니까 저한테 싹 변색하시면서 어때? 밥은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이거 진짜 네, 어안이 벙벙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춤을 추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나한테 느끼기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정말 당장 오늘 죽어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춤에 대해서 매진했다. 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죠. 와, 이거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날려고 그런다, 그냥 진짜. 너는 춤을 추는 그런 춤 추는 나부랭이인데 어떻게 해서 너 박예리가 누군지 알고 결혼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난 박예리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 확실하다. 우리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난 거지. 내가 무슨 중매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애들 나를 안 좋게 보시지? 네. 너무 열받는다. 네. 정말 그때 저는 나중에서야 한참 이제 현준 씨가 혼자 마음을 추스르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남들이 정말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뒤에 정말 사자가 붙는 그런 직업군에 있었어도 저렇게 오늘 내가 처음 뵙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왜 내가 춤을 춘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평가절하를 넘어서서 너무나 폄하. 네,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현준 씨한테 아까 좀 무례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왜 그러셨느냐고. 아니, 두 분 고민, 네. 찐 고민거리 많네요. 고민할 만한 내용 맞습니다. 네. 아유, 파핀 현준 씨는 정말 박예리 씨랑 결혼 잘하셨어요. 이 얘기가 좀 많이 속상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들어보니 그럴만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내포돼 있어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조금 들을 때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의 원래 의도는 그냥 나쁘지 않은 네. 그냥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건데 말하는 방식이 네. 좀 그런 면이 있다. 또 하나는 사실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요 동급이잖아요. 그죠. 네. 네, 평등한 관계고
근데 누가 결혼을 잘했어 이거는 약간 기우는 결혼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한쪽이 기운다는 거죠. 네. 이건 일단 부족하다. 네,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는 네. 동급이라는 데서 벗어나죠. 약간 기운다는 거예요. 네. 기운다라는 거는 기우는 쪽을 약간 폄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남예술이고 이제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됩니다. 아유 귀여워. 귀여워. 에이, 예술아, 너가 생각해도 솔직히 아빠가 장가 잘 간 것 같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대답을 하지는 못하죠, 바로 앞에서. 둘 다 똑같이 좋으신 분인데 한 명만 이렇게 높여서 부르시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집을 촬영 온 방송국 작가님이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그 당신 아들 장가 잘 갔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 어머. 근데 그게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아들도 이게 장가 잘 가고 며느리도 잘 들어오고 너무 행복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딱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 파피현 씨가 장가 참 잘 갔어요. 어디 가서 저런 와이프를 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들이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이제 야 황당하다. 그럼 무례하지. 너무 무례하다. 저는 사실 파피현주 씨 어머님이 네.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실 것 너무 같거든요. 네, 맞아요.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은 안 하세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유 그럼요 저희 며느리 잘 들어왔죠 했는데 저희 딸 입장에서는 현준 씨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날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너무 속상했어. 우리 아빠가 어디가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인데 둘도 없는 아빠인데 왜 그 주변에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네. 박예리 선생님, 파핀연준 씨, 뭐 이렇게 호칭도 다르고, 호칭이 다르다. 어떨 때는 그냥 파핀연준, 뭐 이렇게. 파피현 씨 준비하세요. 박일 선생님 여기로 네. 오실게요. 뭐 이러니까 그럴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상했겠다.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예뻐하셨고 저한테도 늘 현준이 그 녀석은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고 어떻게 저런 안무를 하냐 하면서 그렇죠. 이만큼 거리가 있으면 현준아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라. 무릎을 이렇게 당겨서 앉으실 정도로 막 아까워가지고 예뻐 하셨는데 오히려 정말 현준 씨를 잘 모르실 만한 분들이 더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같은 동네에 네. 살고 있다면 갑자기 공감대를 확 가지시는지 어쩐지 란이랑 첫째랑 이렇게 놀고 있는데 둘째 당연히 낳아야지 애가 이렇게 컸는데 라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우리 가정사에 들어온다든지 가족 계획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할머님은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고기를 왜 먹지? 고기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지. 고기 좋아하는데 네. 여자가 너무 세서 그래. 막 이러세요. 뭐 이상한 데로 가.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곱상한 것이 부인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싫어요. 저 오늘 고기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 고기 먹을 거예요, 할머니. 이제 막 그러고서 그냥 웃으면서 왔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뭔가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조금 기세가 강하면 아들을 낳고 부인이 기세가 강하면 딸을 낳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맞아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 네. 근데 사실 외모도 보면 에리 씨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자면 단아함. 네. 그리고 현준 씨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로움. 아, 예. 그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유로움, 단아함, 각각의 특징이 있을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외모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라는 기본적인 불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그 의심과 불신이 결국 확장돼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남의 결혼 생활까지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 걸 쭉 겪으신 거예요. 진짜로 그 댓글 중에 이제 저는 지방 일정들이 좀 많아요. 그 공연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저렇게 뭐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춤춰서 저걸 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춤을 춰서 슈퍼카를 사요? 얼마에 번다. 어, 이렇게. 춤을 췄는데 건물주가 됐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했다. 난 정말 춤을 춰서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팝핑 연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연기를 한 게 생각납니까? 노래를 한 게 생각납니까? 팝핑 춤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춤을 춰서 이거를 만든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춤을 추는 사람은 그냥 개인적으로 가난할 것 같아. 저거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이게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탈피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결국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결혼 생활에서도 두 분 당사자가 아닌 그냥 밖에 계신 많은 분들이 편견과 오해 잣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 현준 씨는 그것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불편할까? 현준 씨만의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스트릿 댄서라고 하니까 기꺼이 췄던 그런 춤? 이 대가리 꼬리랑 이거 옷 입어봐 이거.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이런 카메라 앞에서 야 자기소개해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파피현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좋게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로 와. 근데 뺨을 때리더라고. 어디서 가수 같지도 않게 세워줬더니 이렇게 얘기해. 나 앞에서. 도대체 왜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었는데 나갔더니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자를 때릴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자를 때릴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완전 그때 무너졌었죠. 나는 이런 그냥 쓰레기인데 여자 잘 만나서 팔자가 좋아졌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죽어야 되는 거네? 뭐 이런 거예요. 저 환멸을 느꼈죠.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그때 진짜 이렇구나. 세상은 이렇구나. 이제 그때는 힙합 바지라고 해서 엄청 내려입잖아요. 네네. 경찰 아저씨가 잡았어요. 어머. 왜 잡았대요? 풍기문란이래요. 그래서 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하시는데 너 옷이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춤을 춥니다. 했더니 춤을 춰요. 아유, 니네 같은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연예인이요? 그랬더니 범죄자 임마. 범죄자. 그래서 저한테 저를 끌고 갔어요. 경찰 아저씨가 그 파출소로. 그래서 파출소에 와가지고 탈의를 시켰어요. 옷을 다 벗으래요. 옷을 왜 벗어요? 했더니 인격 모독이다. 문신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문신이 없었거든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벗었죠. 바지까지 다 벗으래요. 그래서 어머. 그 팬티만 입고 파출소에서 그때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하시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없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가방에서 이제 연습복이 나오잖아요. 이제 춤을 추니까 갈아입을 연습복이 나오는데 가출했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출한 게 아니라 제가 춤을 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춤을 춰서요. 했더니 조용히 해. 근데 이제 옷을 꺼내시니 그 맨 마지막에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다 뮤직비디오인 거예요. 이거 음란물이지. 이거 음란물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파출소 안에는 비디오 플레이가 없으니까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팬티 바람으로 가서 춤을 췄습니다. 저희가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 진작 얘기해야지.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옷 입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옷 입고 주섬주섬 나와서 아니 이런 춤을 추는 게 무슨 죄인데 왜 난 여기 맞고 그 가출 청소년의 너 같은 애는 춤춰서 나중에 범죄자 된다? 그런 일을 겪어야 되나? 사회 자체가 춤꾼에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춤. 예. 춤도 왜 고전무용도 있고 발레도 있고 춤의 어느 일종이죠. 카테고리가 다른 춤인데 이러한 편견과 오해 또 이로 인한 무시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월. 그러니까 벽을 깨고 나가려고 했던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스우파, 스냅파 이래가지고 또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열광하지만 초창기에 현준 씨가 했을 때는 어떤 걸 새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대중들이 오랜 동안 알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바꿔나가는 그 딱 선상에 섰기 때문에 편견과 오해와 무시를 굉장히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지금은 의과대학이요 남녀가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50대 50인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172명이 입학을 했는데 여자가 28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막 뛰어내려와서 2학년에 왜 이렇게 여자가 많아 이랬어요. 와, 그게 많은 거라고요? 172명 중에 여자가 28명인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천자라고 해서 애들 이렇게 열나고 그러면 이제 척수액을 뽑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다 저희가 해요. 하는데 여자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그러면 이제 여의사가 뭔가 처치를 하려고 하면 바꿔주세요. 여기 남자 의사 없어요? 이런 게 그 당시에 태반이었어요. 와. 정말. 아가씨 뭐 이러고. 의사 선생님한테요? 네, 처치하면 아가씨 이렇게 하고 여기 남자 의사 없어요. 와. 굉장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편견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이거를 해석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극장의 감독님이 저한테 저희 대기하고 있으니까 딱 오더니 현준 씨 영광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했더니 우리 극장은 솔직히 당신 같은 춤추는 사람들이 쓰는 무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음에 나가서 춤춰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감독님 영광인 줄 아세요? 뭐가 영광이니 해서 제 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그냥 아무한테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하고 나가서 춤을 췄거든요. 저도 엄청 투박하게 받아쳐버렸고 그리고 어필도 이상하게 어필을 하니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이제 내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폐쇄적이에요 제가. 제가 우리 파핀 현준 씨 MMPI 결과를 좀 예, 엄청 궁금해요. 예. 우리 현준 씨는 사회적 불편감이 좀 높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조금 불편하고 잘 아는 사람, 안전한 사람을 빼고는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특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불편한 마음 이것이 이제 넘쳐져서 약간 적대감, 네 그리고 좀 화가 잘 건드려지고, 근데 이 화가 어떨 때는 넘침에 약간 분노, 확 분노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시더라고요. 감독님 영광인 줄 아세요? 제 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그냥 아무한테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저도 엄청 투박하게 받아쳐버렸고 엄청 폐쇄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조금 사람들에 대한 그런 화, 분노감, 적개심들 이런 게 좀 있는지. 그 자라왔었던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걸 했을 때 어릴 때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잘한다. 다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사업이 그러니까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기우는 바람에 그때 IMF 때문에 이제 연쇄 부도가 난 거거든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맞아. 아버지는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셨고 어머니는 도망을 가셨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쯤 나이였었는데 노숙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이제 안 가게 된 거죠. 한 달쯤 학교를 안 갔나? 선생님이 진짜 화가 이만큼 나셔서 오신 거예요. 혼을 내시려다가 저를 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 너 당장 내일부터 학교 나오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일 학교 와. 그래가지고 다음날 학교를 갔죠. 갔더니 이제 1번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이렇게 싸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락이 뭐야 했더니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너 먹으라고 싸줬어. 그래가지고 니네 엄마가 이걸 왜 싸줘? 했더니 그 애들이 전체가 다 점심시간에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1번 애가 우리 어저께 선생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니네 집 망했다며. 와 근데 그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기에. 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가서 울면서 우리 집 망한 게 선생님한테 재밌는 얘기였냐. 왜 그걸 동네방네 소문냈냐. 내가 도시락 싸달라고 얘기했냐고. 나 이 학교 안 다닌다고 하고 학교를 그대로 관둔 거예요. 좋은 의도셨을 텐데 그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또 쉽지 않았겠어요. 나이상. 그 어릴 때 굉장히 그런 게 상처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돌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돌아가서 내 가족 품에 안겨서 울면은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돌아갈 가족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정말 저의 이 노숙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기 가서 잠을 자려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여기서 잠자냐 집에 가서 잠자야지 하고 이제 쫓아내시고 배도 고프니까 햄버거 먹고 이 프렌치 프라이 남겨놓잖아요. 다 안 먹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그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점원 들어와서 도망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도 밥을 못 먹어서 손톱이 다 빠지고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이 탈모가 와가지고 영양실조로. 그리고 춤을 춰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제 춤을 새로운 단원이라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새로운 친구 있는데 완전 거지야. 어머.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는 엄청 뭐랄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혼자 맨 처음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막 상처받고 그리고 분노하고 근데 그러면 저한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아예 방어를 조금 디펜스를 심하게 하는 경우죠. 상처가 깊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현준 씨는 인간적으로 너무 가엾죠. 그렇죠. 그리고 노숙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가 하는 인간의 아주 비열하고 저속한 그 저열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그렇죠. 비겁하고. 비겁하고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커지면 인간에 대한 아주 그 환멸이 인간이 아주 싫어지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뭘 잘못해서 생겨난 일이 아닌데 그 과정을 오롯이 다 겪어내야 했던 현준 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여워요. 연습을 할 땐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한 20명, 30명이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고 막 연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그럼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연습실에. 그러면 불을 끄면요. 비상구에 이 불만 띵 켜져 있고 깜깜해요. 그 거울 보면서 있으면 저 혼자만 있는 거니까 진짜 그 공간이 가끔은 무섭기도 하고 가끔은 되게 그냥
뭐랄까 공허한 우주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망망대에 예, 예. 망망대 이렇게 바위 하나 이렇게 솟은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근데 당시에 제 솔직한 마음은 정말 그거였어요. 세상에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항상 혼자 있어야 되고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손뜻 내기 못하고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고 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현준 씨가 정말 지금 박사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 듣고 속상했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집에 가면 차도 많지만 현준 씨가 운동화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춤을 추는 사람에게 운동화는 또 다른 패션이기도 하고 하나의 소품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운동화를 좋아하나 했더니 예전에 현준 씨가 그 혼자 있던 그 시절에 정말 그 같이 춤을 추던 연습실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주제가 야, 그 운동화 봤어? 그거 너무 예쁘더라. 그거 신어봤어? 아, 나 다음에 그거 살 거야. 용돈 모았잖아. 그러는데 현준 씨를 일부러 배제를 하는 게 아닌데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쟤는 저거 못 살 거니까 하고 그 이야기에 끼워주지 않았던 거고 현준 씨도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신발이 정말 너무 춤을 많이 춰서 그 밑창이 다 닳아도 내가 신발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같이 해외 공연을 가면 가끔 이제 둘이 돌아다니다가 예쁜 운동화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뭘 살까 고민을 하거나 뭐 아, 다음에 사야지 그러면 두 개 다 사. 두 개 다 사. 뭐 우리 이제 한국에 갔을 때도 안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두 개 다 너무 이뻐. 두 개 다 사. 제가 막 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늘 표현하진 않지만 한 번씩 해줬던 그 이야기들이 제 안에도 남아 있어요. 사실 두 분이 원체 대화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부부간이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그 상황이 너무 공감이 되나 봐. 그래서 말을 하는 도중에도 눈물을 참으면서 얘기하는 게 막 느껴져요. 니네 집 망했다며? 와, 근데 그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에 하도 밥을 못 먹어서 손톱이 다 빠지고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이 탈모가 와가지고. 근데 파피현준 씨는 저랑 결혼할 때 저한테 내가 이런 고생을 했었고 내가 이런 그 역경을 좀 이겨냈고 자신이 살아온 정말 순탄치 않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아, 이 사람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뭐든지 좀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믿음이 전혀 이만큼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고요. 네. 근데 잠깐 들어봐도 우리 흔히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년 고생이 많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정말 굴곡과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몰락, 그죠? 그렇죠. 막 이제 낭떠러지에 거의 밀려서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정말 네, 밑으로 떨어 추락하는 이제 그런 걸 다 경험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이 그런 과정이 어떻게 다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 현준 씨의 저 깊은 마음 안에 그냥 상처와 응어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마음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하루 종일 참다가 그래도 친구랑 연락이 돼서 이따가 그러면은 아버지 주무시면 그때쯤 들어와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밤늦게. 근데 배가 고프니까 친구한테 야, 먹을 거 없냐? 했더니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어. 했더니 아, 진짜 너는 밥도 안 먹고 뭐 했냐? 그래서 물을 따라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울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혀 깨물었어, 혀. 이러고 그냥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다시는 안 갔어요. 근데 저한테 유일하게 제가 그래도 가서 좀 이렇게 비비면서 있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런 농담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이제 건조해서 다 갈라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요, 현주 씨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경험을 했던 시기가 그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예, 그리고 길었어요. 세상에서 겪은 일을 그래도 아직 청소년이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게 부모님들이 조언을 통해서 가족이 소통하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 근데 이러한 아픔을 겪었던 기간이 꽤 길어.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을 하거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다른 타인이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수많은 자극들을 경험을 하고 사는데 이 자극을 첫 단계는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대뇌로. 이것을 perception이라고 해요. 지각이라고 해요. 이 들어온 자극을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 두 번째 단계는 이 정보와 자극을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 세 가지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단계가 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한 단계만 어려워도 그 다음 단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과정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현준 씨가 perception, 지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과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약간 왜곡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왜곡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인지 왜곡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애들을 아침에 깨울 때요. 현준아 일어나. 그러면 퍼셉션이 과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왜 꼬집어요? 이렇게 받아들인다. 왜 꼬집냐고 과다하게 받아들이고 내지는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시끄럽게 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곡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벽을 쌓거나 아니면 조금만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좀 약간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어떤 반응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아, 나는 이런 그냥 쓰레기인데 죽어야 되는 거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집 망한 게 선생님한테 재밌는 얘기였냐. 나 이 학교 안 다닌다고 하고 학교를 그대로 관둔 거예요. 아, 진짜 너는 밥도 안 먹고 뭐 했냐?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다시는 안 갔어. 어떠세요? 지금은 뭐랄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 스케줄 끝나고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인터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앉혀놓고 자 이름 혹시 현준 씨 내가 알만한 그 프로필 있잖아요. 그 세세한 거 말고 그냥 그 굵직굵직한 거 그거 몇 개만 불러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시는 노트북을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작가님. 하시는 노트북을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작가님. 범인 취조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색 창에다가 내 이름 내자 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적든지 됐어요. 안 할래. 하고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방송이 잡혔는데. 그래서 그 방송을 소개로 이렇게 잡아준 그 지인이 있잖아요. 그 지인이 김미경 누나였어요. 누나 이게 말이 돼? 내가 무슨 그 가가지고 걔네들이 그 얼굴 이렇게 찡그리면서 뭐 이러면 내가 범죄자야 내가 그런 데 좀 받아야겠어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준아 그렇게 하고 가면은 너는 마음이 편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그랬더니 근데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거를 못 참아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왜 과민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그거 너의 자격지심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망치로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자격지심 있다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맞아. 나 자격지심이 있구나. 그리고 나 꼬여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준 씨가 정말 그 표현을 할 때 속상해서 하는 표현인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속상하게 했던 건 기억을 못 해요. 그렇죠. 내가 무례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그 무례한 거에 대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러는 경우들도 제가 가까이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분이 무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무례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만약 현준 씨가 불편함을 표했을 때 그분들은
현준 씨를 오히려 더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근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뭐 약물을 한 것도 없고 네네. 음주를 한 적도 없고 네네. 폭력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했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면 저는 좀 짜증이 나요. 그런 게. 그렇죠. 짜증 잘못된 게 정도가 아니죠. 화나죠. 네, 그러니까 네. 감히 네가 나한테 약간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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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네. 현준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요.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보냐면 무조건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 안 드려요. 이게 첫 번째 단계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약간 찡그려. 얘 남현준이며 얘 이렇게 찡그렸어. 자, 이름 내가 범죄자야 내가? 됐어요. 안 할래. 하고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방송이 잡혔는데. 이렇게 찡그려. 그러니까 사실 현준 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준 씨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뭐 서로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꼬인 게 있거나 얽힌 게 있지 않은 관계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은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앉으세요.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랑 앉으세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방식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막 그러니까요. 네, 이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이거에 대한 어떤 여지, 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 이 1, 2, 3단계가 마치 경부고속도로 막 고속도로가 뻥 뚫리듯이 뻥 뚫려서 그냥 빠른 속도로 글로 1, 2, 3 가버리면 어떤 상황과 맞지 않게 그렇죠. 좀 부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럼 또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1, 2, 3단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의 그 얘기를 좀 받아서 그냥 제가 좀 궁금한 거. 파핀 현준 씨가 인지 왜곡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아내분을 만났을 때도 이미 그거에 대한 왜곡을 하지 않았을까? 네, 왜곡을 하지 않았을까. 박예리 씨를 제가 인지 왜곡을 해서 봐도 이분은 여기로 봐도 똑같고 저리로 봐도 똑같고 어디를 봐도 모난 데가 없습니다. 진짜 엄청나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 현준 씨에 대한 아까 MMPI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우리 또 에리 씨 MMPI 좀 궁금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에리 씨는 보면 사회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시고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시고 신뢰, 네.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까 제가 고속도로처럼 1, 2, 3단계가 뻥 뚫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에 에리 씨가 제동장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단계에서 또 딱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도 있고 2단계에서 걸어줄 때도 있고 어떨 때 3단계에서 또 현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재능 정말 탤런트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창의성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진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현준 씨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장 행복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같이 있을 때 가장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렇죠. 네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제가 박예리 씨를 한 5년만 일찍 만났어도 훨씬 더 성공했을 거예요. 엄청 그리고 사교적이게 바뀌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거가 다 과도기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박예리 씨를 만나고 나서 박예리 씨가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선 반성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냥 집 앞에 가서 슈퍼마켓에서 이거를 사는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한테도 선생님이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높여서 똑같이 선생님으로서 대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예리 씨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안 힘들어?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또 본인한테 돌아오는 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도 이제 그걸 배워서 제가 한번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견인차를 이제 불렀는데 그 견인하시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차를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와, 그 공장에 입구까지 제 차를 안전하게 진짜로 너무 고맙다고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서 상냥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선 와이프한테 이런 걸 배워서 나도 조금 내 위치랑 환경을 내 사정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천생연분 맞죠? 저는 네. 함께 할 때가 제일 진짜 너무 좋아요.
박나래 씨 맞죠? 예.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들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죠. 힘이 되고 따뜻하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 거잖아요. 결혼하면 다 저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너무 부럽고 다 이렇게 살죠. 다 이렇게 살아. 결혼 생활은 최고인데 박사님 두 분의 결혼 생활은 뭐 배가 아플 정도로 너무 부러운데 우리 파핀현준 씨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차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냥 나의 방식을 새로운 좀 더 나은 방식을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유머 위트예요. 유머 위트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발끈하지 않고 그냥 유머를 잘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뭔가 조금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언짢다, 화가 난다 할 때는 잠깐만 15초만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15초. 그래서 이 15초 동안에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거에서 조금 각도를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인지 왜곡을 좀 하는 면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15초 동안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5초 동안에 우리 이 대뇌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요. 특히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조금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뭐 이 두 분은 결혼 잘하셨어요. 그래서요. 남현준 장가 잘 갔네. 박예리 시집 잘 갔네. 이게 오늘 인형매직입니다. 오. 야,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런 좀 질문들은 예, 이제 오늘로 다 종결된 걸로 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